이거 상당히 실험 정신이 투철하신. 네. 굳이 펜을 돌려시킨 다음 다시 펜을 멈추고 다시 하라면. 안녕하세요, TKC 랜디입니다. 안녕하세요, TKC 숑나입니다. 2020년 12월 4일 금요일자 추천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왔던 글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업데이트 후 핸드폰 키 인식 문제 해결. 아이폰 같은데요. 페라리맨님께서 공유해 주셨는데 44.10 업데이트인 것 같은데 그 이후 핸드폰 키 인식이 잘 안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잘 열렸는데, 자,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폰 사용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열기 버튼 눌러서 열었거든요. 그래서 페라리맨님께서도 이게 불편하셔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보셨는데 테슬라 앱에서 이 차량 지움하시고 모델 3에서 핸드폰 지우고 다시 블루투스 들어가서 핸드폰 연결하고 핸드폰 키도 다시 등록하니 정상적으로 인식 잘 되네요. 그러니까 초기화하신 거네요. 그 앱에서도 이 차량 지움으로 지우고, 그 다음에 모델 3에서도 등록되어 있는 핸드폰을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연결하니까 정상적으로 인식 잘 된다고 합니다. 전처럼 주머니에 넣고 그냥 문 열기도 잘 되고 어웨이크 잠금도 잘 됩니다. 업데이트 후 핸드폰 인식 문제 있으셨던 분들은 핸드폰 키 재등록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그러니까 아이폰 이용하시면서 저도 방금 안 되길래 몰라서 그런 거 했더니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드려야 되겠다. 네. 요 키 인식이 잘 안 될 때 해결법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는 살펴보셔야 될 게 GPS 관련 부분. 네. 예, 그래서 항상 그 GPS를 사용할 수 있게, 앱이 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옵션을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갤럭시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네. 전원 관리, 백그라운드에서도 계속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리고 절전 모드를 그렇죠. 절전 네. 모드를 해제하는 네. 그런 옵션을 좀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지금 나왔던 네. 키 등록을 한번 삭제했다가 재등록을 하는 네.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네. 거의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방법은 이 정도입니다. 페라리맨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폰 사용하시는데 예전보다 문이 잘 안 열린다 하시면 초기화 개념이죠. 앱에서도 차량 지우기를 지우시고 차량에서도 지우시고 그다음 다시 연결해 보시면 잘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글 볼게요. 수아빠빠님께서 올려주신 글이고요. 만 1년 되기 전에 리퍼럴 코드 사용하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테슬라 구입한 지 1년 다 되어 가서 리퍼럴 코드 날아갈까봐 테슬라 코리아에 전화했습니다. 친절하게 이제 단축번호 알려주셨고요. 네, 그래서 금액 확인 후 유선 착불로 주문한다고 함. 아래 링크, 그러니까 요 링크 타고 들어가서 주문하고 배송료는 결제를 따로 해야 됩니다. 배송료까지는 안 되고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네네. 이 앱이나 아니면은 뭐 계정에서 네네. 현재 자신에게 있는 리퍼럴 크레딧, 네, 리퍼럴 크레딧 크레딧이 만료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네. 또 만료일은 언제인지 이런 거 좀 확인이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네. 약간 의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11만 리퍼럴 있잖아요. 네. 네, 크레딧 있는데 그 11만 크레딧 딱 맞는 구성품이 와이퍼하고 그 에어컨 필터 네. 주문하시면 딱 11만원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게시물이 있었죠. 네, 그렇게 주문하시면 되고요. 친절하지 않은 이유는 뭐 그렇게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리고 사실 테슬라 이걸 자체에서. 전화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면 네네. 상담하시는 분들이 네 분인데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동시에 전화를 한다면 마비가 될 거예요. 네, 이런 거 좀 온라인으로 네. 확인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 리퍼럴 크레딧은요, 11만 크레딧은 차량 인도 받은 다음에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 인도 일자가 지났다면 없어진 겁니다. 만료일이 지났기 때문에. 1년이 되신 분들은 지난 거고요.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수아아빠님께서 올려주신 방법으로 굳이 그 센터에 가서 안 하셔도 온라인으로 주문 가능하시니까요. 11만원 날리지 마시고 꼭 챙겨서 물건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글도 볼게요. 이렇게 지나가는 글들은 저희가 예전에 안내해드렸던 글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날짜가 좀 많이 지나서. 파일럿 위험? 저거 뭐죠? 몇 번이죠? 16번이요. 16번이요? 네. 네, 16번 글 볼게요. 오토파일럿 위험. 이게 제목에 좀 어그로성이 있는데. 네. 중부고속도로 시속 110km 주행 중 휴게소 앞을 지날 때 갑자기 핸들이 좌우로 심하게 꺾이면서 사고 날 뻔했습니다. 차가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옆 차선이나 뒤쪽에 차가 있었다면 추돌이나 충돌 사고가 날 뻔했고요. 휴게소 진입을 알리는 분홍색 유도선을 잘못 인식한 것인지 유튜브에 보면 핸들이 갑자기 꺾이면서 사고 나는 장면들이 꽤 있던데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AS 신청했는데 AS 받으면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네. 이분이 맨 끝 차선에서 네. 오른쪽 맨 끝 차선에서 지금 달리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 자리는 오토파일럿에게 굉장히 안 좋은 자리입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요. 네. 차선이 갑자기 합류가 되거나 네. 또 빠져나가는 또 차선이 생기거나 네. 하는 식으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차선에서는 안 달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있었으면 좀 더 진단이 쉬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지금 현재 텍스트로만 확인하기로는 휴게소 앞을 지날 때 핸들이 좌우로 심하게 꺾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차선이 복잡하게 얽혀 이게 있으면 그럴 수 심하게 있거든요. 꺾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오토파일럿이 반응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요. 그 시내에서 그래요. 사거리 교차로 지나갈 그렇죠. 때 거기서 이게 선이 이렇게 엮여 있으면 네네. 확 꺾여요. 네네네. 네. 그렇죠. 지금 사거리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네. 맞은편 차선하고 직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차선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선을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도로의 굴곡을 고려하지 않고 직선으로 연결하면 네. 맞은편 차선하고 연결이 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왼쪽으로 확 틀어서 네. 정면 충돌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기 안 그래도 지금 라단테님께서 적어주셨네요. 끝차선 쪽으로 쪽으로 가면 비정상 네네네 맞습니다. 갓길처럼 되어 있어서 한 번씩 확 꺾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 오파할 때는 국도든 고속도로든 끝차선으로 안 갑니다. 네. 그 아래 보면 밤통이님도 네네. 진출입 지점에서 잠시 끄고 다니는 다시 켜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추월 차선 네. 보통 이제 2차선인 경우에 네. 중부고속도로 2차선이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추월 차선으로 가거든요. 네. 가다가 네. 만약에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비켜줬다가 다시 들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는데 네.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오토파일럿은. 그래서 1차선이나 아니면은 만약에 3차선이면 가운데 네. 차선 네. 이 정도 오토파일럿 운행하기 좀 좋은 차선이죠. 안 그래도 머신러닝님께서 이제 진단하시기를 알고리즘이 차선에 항상 중앙으로 가려고 해서 네. 한쪽이 터져 있거나 네. 도로가 넓어지거나 버스 정차 박스가 있거나 하면 차가 휙휙 중앙으로 가려고 움직입니다. 잠시 끄는 게 좋아요. 네. 알고리즘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네. 오토파일럿을 지금 처음 쓰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쵸. 이런 분들은 네. 처음에 한 달 정도 동안에는 이 네. 알고리즘 파악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음. 그래서 시내 주행이 됐든 아니면 고속도로 주행이 됐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면 네.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거리 그 차선 겹쳐지는 부분에서 확 네. 꺾이는 때 네네. 이제 그렇죠. 한번 지나가 그러니까, 보면 알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확확 꺾이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확확 꺾일 만한 상황이 되면 여기서 그렇게 되겠다 하고 먼저 네. 풀어버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파악하시면 굉장히 오토파일럿을 편하게 쓰실 수 있는데 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오토파일럿 불안해서 못 쓰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상황 파악되기 전에는 전이든 후든 마찬가지겠죠. 항상 네. 손을 핸들을 잡고 있으셔야 되고요. 전방 주시하셔야 되고. 네. 일단은 경험이 네, 여기 좀 쌓이시면은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일산티 불량이님이 네. 저도 오파는 믿음이 없어서 늘 긴장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알고리즘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 때까지 불안했습니다. 네. 근데 한 달이 지나서부터 서서히 오파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네. 그 신뢰는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이제 잘 쓰고 오토파일럿의 빈자리를 경험이 채워주는 케이스죠. 네네네. 쓰다 보면 이제 불안한 구간이 눈에 보이실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때 그 구간이 가까워오면 해지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은 모스리님 갓길에서는 맨 끝에 차선에서는 이용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다음 글 볼게요. 네. 네, 단차 해결했습니다. 부산센터 후기. 네. 볼게요. 이 사진 먼저 보면은 이게 A필러 같은데요.
아, 뒤쪽. 아이고, 단차가 심하네요. 뒤쪽이죠. 예, 뒤쪽인데 뒤쪽에 심하네요. 예, 단차가 이거 심한데 이거를 부산센터에서 잡아줬다는 글일 것 같거든요. 뭐 그 외에 다른 단차는 뭐 양호하신 것 같고요. 전면에도 이쪽이 좀 더 비어 보이는 건 있네요. 요즘 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부산센터 후기인데 차를 받는 6개월 만에 드디어 새 차를 받은 기분이. 이게 나만 아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흠이 있다는 걸 나만 아는데 이게 차 탈 때마다 거슬려요. 그렇죠. 네, 차 탈 때마다 자꾸 그쪽에 눈이 가고 6개월 어떻게 참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참고 잡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네. 이제 단차나 이런 부분들 센터 가서 얘기하면 바쁠 때는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차량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네. 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꼭 단차는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차 탈 때마다 스트레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잡으시는 게 좋아요. 네. 청주 둥둥가님 글 한번 볼게요. 네. 완속 충전과 고속 충전의 손실률에 대한 테스트 결과. 제 생각이 틀렸었음. 이거 상당히 실험 전신이 투철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실험 직접 하신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은 충전할 때 테슬라 메이트 등으로 체크해 보았는데 완속과 급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완속, 차량 내에 실제 충전된 정확한 정보가 나옴, 손실률이 적용돼서 나옴. 테슬라 차량의 충전 전력 표기도 히터 및 예열 전력 포함. 테슬라 차량의 충전 전력 표기도 예열 포함이고, 그 다음에 급속으로 하게 되면 실제 충전된 양만 보여짐. 급속 충전의 경우 배터리 예열 기능이 작동되면서 7에서 10kW의 손실률이 보임. 손실률이 나오지 않고 실제 충전된 양만 보인다는 거죠. 테슬라 차량의 충전 전력 표기에 히터 및 예열 전력이 제외되고 실제 충전된 양만 표기. 근거 없네요. 완속의 경우 충전 중 히터를 틀어도 동일한 7kW로 충전량이 보임. 히터 작동에 필요한 충전량까지 포함돼요. 그러니까 완소의 경우에는 네. 7kW로 이제 표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히터를 틀어도 네. 줄지 않는다는 거죠. 7kW 네. 플러스 알파 더 쓰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뜻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7kW, 그러니까 급속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네. 45kW로 충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때 히터를 켜면 네. 갑자기 40kW로 뚝 떨어집니다. 네, 근데 네. 완소의 경우에도 7kW면 켜면 3kW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준다는 거죠. 이분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근거로서 완소의 경우에는 네. 그 전력까지 그냥 네. 포함시켜서 보여준다. 네. 라는 거고, 네. 급속의 경우에는 충전용 히터를 켜면 충전량이 줄어들음, 충전기 표기가 예로 42kW고 차량이 35kW였다면 네. 히터 킨과 동시에 충전량이 32kW로 떨어짐. 네. 충전기는 말씀하신 게 11kW. 예, 맞네요. 네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네네. 충전 중 배터리가 특정 온도를 넘어가면 팬을 돌리기 시작함. 네. 네네. 충전 그쵸. 중에 네. 충전 그때 중에. 예열을 멈추고 냉각을 하는데 오히려 충전량의 손실률이 엄청 적어지면서 42kW로 충전기에 표시되었다면 네. 40에서 41kW까지 적은 손실률로 충전을 함. 좀 아이러니한 게 날씨가 좀 추우면 냉각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떨어질 건데 네. 굳이 팬을 돌려시킨 다음 다시 팬을 멈추고 다시 예열하면서 이 비머스에 이렇게 멍청한 면이 있었네요. 네. 이게 멍청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지는 네, 엔지니어 분께서 외부 온도 기온을 고려할 텐데. 네. 그러니까 결론은 KT 같은 비싼 충전기더라도 급속보다는 손실 전력 때문에 완속이 좀 더 저렴한 충전 가격을 형성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손실률이 있기 때문에 완속은 손실률이 낮으니까 네. 급속보다 충전 금액도 좀 더 저렴하고 심야 전기 썼을 때 얘기죠. 네. 그리고 손실률도 낮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완속이 더 네. 효율이 좋다. 뭐 네. 그런 얘기죠. 정리를 약간 하자면 네. 급속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달구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그 달궈진 배터리를 다시 식히기 위해서 네. 쓸데없이 전기를 소모하다 보니 네.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근데 완속은 네. 배터리를 데피지 않고 그냥 충전을 하기 때문에 그쵸. 효율이 좋다.
그러네요. 네, 가장 큰 그런 차이는 얘기죠. 배터리를 데피고 안 데피고의 차이여서 네네네. 손실률이 그만큼 낮은 거고요. 네. 그 유료화 이후에는 차데모를 쓰시는데 차데모가 뭐 휴게소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네네. 편의성은 상당히 높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차대모 충전기 같은 경우에 휴게소에는 거의 다 있고요. 네. 휴게소에는 거의 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충전기가 있는데 차대모가 없는 경우는 네. 못 봤던 것 같아요. 휴게소에서는. 그러니까 구형과 시형을 휴게소에서도 동시에 설치하니까 디시콤보 전용 충전기가 있는 곳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옆에 차대모가 있는 거죠. 구형도 있기 때문에 네네. 있긴 있단 말이죠. 한 대라는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네. 휴게소가 아닌 어디 놀러 갔다가 저기 네. 충전기 있네 달려가 갔는데 보면 콤보밖에 없네. 네, 콤보밖에 없고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 몇 번 이제 겪으시면 그래서 예전에는 충전기 한 대, 네. 한 대밖에 충전을 못 했는데 요즘에 나오는 거는 콤보가 양쪽에 달려 있어서 충전기 한 대를 두 대가 충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바뀌었죠. 네. 그리고 이제 콤보가 불어온 게 아직까지 있는 무료 충전소. 무료 충전소 중에서는 이제 콤보만 지원되는 게 많다 보니까 네네. 그게 좀 부럽긴 한데 뭐 추가적으로 DC 콤보 어댑터를 구입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DC 콤보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차데모가 속도가 많이 나와봤자 230이거든요. 근데 콤보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이 나오니까 네네. 저는 콤보 나오면 전 콤보 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70도 나옵니다. 70, 80까지. 그러니까요. 제가 모델 3에서 83kW.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네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제조사에서는 이 부분은 언급하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그럼 언급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한 걸 굳이 왜 언급을 하십니까? 네. 제조사에서. 나중에 말씀드린 이게 뭐 어떤 결함이 있어서 숨기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그 부분은 오프 더 레코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2020년 12월 4일 금요일자 추천 게시글 살펴봤고요. 추가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 방송과 상관없이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 추천 게시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